자, 한 주간의 언론 소식을 좀 짚어보는데 첫 번째 주제가 지난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 백신 관련 보도를 짚어보셨다고요? 네, 그 2월 26일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하는 만큼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도 아주 큰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백신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백신 효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던가 속보 경쟁, 또 오보, 또 불확실한 보도 등을 통해서 오히려 불신을 부추기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기사를 보면요. 그 제목들이 혈압 오르고 어지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일부 이상 증세 보여. 또 백신 맞은 인천 간호사 2명도 이상 증세. 숨차고 혈압 올라 병원행. 포항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이상 증세, 고혈압 어지럼에 응급실행 등등 백신 이상 반응을 중계한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에 등장한 이들은 사실 그날 바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직후에 이런 증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상 반응과 그 특정 백신과의 관계는 입증되지가 않았는데도 일일이 기사화해서 중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감만 조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망자가 사실 좀 안타깝게도 나오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제목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사에서 그 인과관계를 마치 이제 백신이 원인인 것처럼 강조하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불신을 또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난 게 아닌데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네, 또 클릭 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속보도 네네. 문제인데요. 속보. 네네. 이게 속보하고 딱 나오잖아요. 네. 네네네. 예. 그 지난 3일 포털에 속보 당국 백신 접종 사망 현재까지 영국 402명, 독일 113명이라는 그 제목의 기사가 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독일 사망자 수를 11명인데 113명으로 잘못 표기한 오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기사들이 예. 이것을 따라서 그렇지. 제껴서 썼죠. 이후에 연합뉴스는 아무런 정정 표기 없이 그냥 제목만 수정해서 다시 송고를 했는데요. 이미 이 기사를 그대로 뺏긴 상당수의 기사들은 이것들을 수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온라인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흔히 우리가 뭐 지금 가짜 정보, 허위 뉴스라고 하는데 네. 의도하지 않은 이런 허위 정보들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예, 예. 어제도 제가 온라인에서 속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515건 추가 총 720건 누적 사망자 5명이라는 그 기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연합뉴스 기사였는데요. 눈에 띄어서 들어가 봤는데 기사는 없는 사진 기사였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가상 접종해보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사였는데요. 근데 이제 제목을 보면은 사망자가 이제 좀 강조가 되는데 누적 사망자 수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뭐 사망자 수가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게 강조된 듯한 보도여서 이건 역시 좀 불안감을 조성한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되었습니다. 예. 그 이 밖에도 정치권의 좀 무책임한 주장, 어떤 백신이 아예 뭐 그 엉터리라더라 하는 네. 무책임한 주장을 전한다던가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좀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그 특히 의료진의 의견을 기사화할 때 좀 신중해야 하는데 그 의료계 중론에 반하거나 근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의료계 의견이라고 일단 보도를 하면은 신빙성 있는 주장처럼 보여집니다. 예. 이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백신 마루타된 기분 눈치 보는 의료진 퇴사까지 고민한다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고요. 네. 또 SBS는 부작용 백신 맞느니 사표 일부 의료진 거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의료진의 그 설문조사를 보면 90% 이상이 다 접종 받겠다는 내용이 네.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소수의 이제 이런 의견들을 과대 보도한 것도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두 명이 해서 뭐 저 안 맞겠습니다. 차라리 저 사표 낼래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의료계 전체를 마치 대신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이제 불안감 조성 측면이 굉장히 있고 언론으로서의 좀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속보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13명하고 113명 완전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러겠네. 예. 근데 큰 이 오보인데 네네. 이게 독일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되죠. 113명이랑 13명은 그죠? 네네. 그럼 어떻게 보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재갑 한림대 경남성심병원 그 감염내과 교수의 글을 좀 우선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예상치 못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백신 이상 증세를 보도할 때는 그 선전적인 제목을 달지 말라. 또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달라. 그리고 백신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이제 인용해달라. 그리고 정치인의 비과학적인 언급을 따옴표 처리하면서 보도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제발 부탁한다. 이런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자갈치 아침에서는 매주 이 감염내과 전문의를 연결해서 코로나 상황하고 주의점들을 계속 보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예. 이런 것처럼 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언론에 대한 보도에 대한 비판 때문에 좀 변화의 조짐들도 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먼저 KBS는 그 어제 그 뉴스 9에서 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백신 보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네. 또 MBC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오히려 거짓 정보에 뉴스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네. 또 이제 그 가치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라고 사용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부분 참고하겠고요. 아, 네네. 또 자갈 찾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앞으로 아니, 더더욱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데 네. 그 자체를 정말 엄청난 사실 있잖아요. 백신 뭐 효용 없어. 네. 딱 따옴표 딱 네네네.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정말 비전문가들, 뭐 네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정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으면은 불안하죠. 네. 앞으로 이제 허위 정보, 가짜 정보는 하지 않도록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관련해서 지역 언론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지역 언론은 지역의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을 보도했고 대체로 이상 증세가 없다거나 또는 사망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제가 문제로 지적한 언론들과는 달리 좀 신중한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또 이 중에서 좀 눈에 띈 건 KNN 보도였는데요. 그 3월 3일에 그 접종자 만나보니 독감 백신과 비슷이라는 기사를 냈는데 경남의 1호 접종자를 직접 찾아갔더라고요. 네. 예, 이분은 이제 사회복지사 하셨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뭐 어떠한 증세가 있었는지 뭐 아무런 자기는 좀 문제가 없었다, 안심해도 예, 예.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이렇게 전문 그 의료인은 네,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네, 네. 그래도 이 관계 기관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고 또 이제 직접 그 접종을 하신 분이니까 네, 또 네. 이런 식을 통해서 조금 시민들의 불신을 조금 더 덜어주는 이런 그 네. 보도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1호 접종자니까 당연히 관심도 네, 있을 네, 네. 테고 그리고 본인 몸이니까 그냥 관찰한 네. 수준이니까 이건 뭐 충분히 얘기가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제는요, 뭡니까? 네, 예. 역시 그 언론 보도를 뜨겁게 달군 뉴스인데요. 예. 6월 26일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아마 많이 다루셨을 텐데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지와 부산 지역 언론의 온도차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랬죠. 네네. 이걸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 이 경향을 먼저 소개하면 제가 그 전국 일간지, 뭐 본인들은 중앙지라고 하지만 저희는 전국지라고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전국 일간지 11개를 이 검색 사이트에서 그 올해, 그러니까 2021년부터 가덕 신공항이라는 검색을 넣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올 한해 이제 네, 가덕 네, 네. 신공항이라는 그 검색어로 다 네, 찾아봤다 기사를. 네. 전국 네. 일간지 총 11개 신문에 이제 그 음. 키워드를 넣어서 찾아봤는데 총 253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향을 보면 국토부가 3, 4일경에 국회 교통위에 제출한 가덕 신공항 그 검토 문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는 뭐 28조가 든다던가 또는 부등치마 또는 공영 그 중첩 등의 안전 문제를 막 지적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를 했었고요. 음. 또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 주요 내용의 포인트는 선거 개입 논란을 부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그 동남아 메가시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네. 좀 더 큰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가덕 신공항을 방문했다, 선거 개입이다 이런 내용에 더 초점을 맞췄고요. 네. 또 이제 그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놓고 특혜 논란이 아니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뭐 사례를 소개하면 서울신문은 25일 사설에서 이는 선거 때만 되면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의 모렴치가 법제화되는 나쁜 선례다.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번 이 특별법 통과가 정상적인 뭐 절차가 아니라는 네네. 걸 강조하는 네, 것 예. 같고요.
조선일보는 27일 그 탈원전은 환경단체 말 잘 듣던요. 가덕도 환경 파괴는 침묵이라는 이제 기사에서 네, 원전까지 엮어서 네네 이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들여댔는데 이게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조선일보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나 네.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했고요. 또 최근에 오구돈 전 시장 일가에 그 가덕 신공항 일대의 뭐 투기 논란 이런 부분들도 부각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저희도 뭐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의 사정이 정말 전혀 녹아나지 않는 기사들이 우리가 잘 쓰는 포털 뭐 일면에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횡행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네. 그냥 재생산되는 거고 그냥 이게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에서 이미 많은 반박과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좀 답답해요. 수도권 언론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네, 이 물론 이제 환경이나 뭐 절차, 선거용 성심성 특혜 이게 다 언론이 짚어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 네. 또 추진해 나간 앞으로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뭐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안전, 특히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은 짚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전국 일간지 보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공항 문제가 20여 년 동안 이제 부산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뭐 장단점이라든가 검토할 부분들을 논의했었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또 지역의 중요한 과제를 두고 고심한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혀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네. 듯한 보도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예, 또 부산이나 또 동남권의 입장을 좀 비중 있게 직접 취재를 해서 이 내용을 좀 전달한 이런 기사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네, 제가 예. 아까 그 올해에 가덕 신공항 키워드로 253건의 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 253건 중에 균형 발전 보도는 2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지역에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이 주제, 이 신공항에 관련된 지역의 관심사는 관심이 전혀 없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90건이 키워드가 네. 발견되었고 선거는 123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덕 신공항을 전국지들은 그야말로 선거나 정치로만 바라본다 이런 게 있었고요. 예비 타당성은 77건이었습니다. 예. 물론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뭐 하긴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보면은 이 언론들이 좀 서울에 소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자기들은 중앙지, 전국지를 표방하고 네. 있는데 예. 지역에 대한 좀 이해 또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는 너무 낮다 이런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예. 또 이제 이런 보도들의 기저에는 개발 정책을 내놓으면 무조건 지역에서는 환영한다라는 좀 지역의 정서 또는 지역민을 약간 폄하하는 그런 인식도 깔린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에 공항 생기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현장이 옆에 있으니까 현장도 가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저 멀리 있다 보니까 국토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토부에서 반영된 의견들 그냥 쓰고 그리고 뭐 설로 흘러나오는 얘기들 뭐 중앙에서 이렇게 네네.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기사화 시켜가지고 가감없이 막 이렇게 던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좀 답답하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정해주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게 있는데 어쨌든 뭐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뭐 불협화음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특별법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언론의 동태뿐만 아니라 잘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까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민원연의 박정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 찾으면